지금은 뭐 이걸 아예 안 하셔가지고. 이거 뼈대라도 이렇게 살아있어. 뼈대만 이렇게 살아있어도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뼈대를 다 망가뜨리는 농가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4년, 5년 전이죠, 이제. 네. 5년 때. 잘 따겠네. 한 가지만 아니, 여기가 사이 해서 저쪽까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연나무 같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다 모여서 이걸로 하나비스로 설명하기가 좋거든. 아직 안 했잖아요. 이나무하고 저나무하고 다른 분이 다른 것 같은데. 네, 밭주인이 달라요. 이나무 저나무하고 다른 분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친구가 하나 하면 제가 하나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건 제가 하는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게 사장님 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정현이가 이거 올라온 것 같아. 뭐요? 차례가. 네. 차례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나무가 완전히 다르다. 네, 틀리네요. 그냥 안에도 얘를 안 하지. 예? 안에도 얘를 안 하지. 예. 달력들 앞으로 올해 올해요. 아, 이거 홍대. 예,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이 나무하고 아까 또 옆에 나무하고 보시면은 나무 뼈대 모양은 같아요. 그 뼈대 모양은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가위질 해놓은 게 이제 보시면요. 이 나무는 지금 등에 있는 결과지를 작년에 여기도 맞고 다 잘라놨어요. 다 잘라놨는데 저쪽 나무는 보시면은 등에 잘라놓은 게 거의 없어요. 다 한 개씩 있어요. 예. 그래 이제 저 나무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른 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또 다르게 자르면은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 거를 나무가 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무시하고 뭐 내 자르고 싶은 대로 쭉 자르는 게 아니고 이런 가지는 작년 여기 잘랐잖아요. 이 등에 있는 도장지인데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이렇게 커진다는 거를 이제 이 가지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지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잘랐거든요. 이게 잘라가지고 이제 여기 또 잘랐는데 이런 결과지도 이게 한 해 지나면은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지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은 요게 이렇게 되고 한 해 더 지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자라면은 요게 하나씩 주고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얘들이 하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전부 결과지인데 결과 모지견인데 이거하고 그 나머지 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물이 올라오는 통로가 이 큰 통로 하나인데 지금 여기까지만 가도 요거하고 요거 네 놈이 지금 한 반 이상을 다 땡겨 가버려요. 예, 다 땡겨 가버리면은 결국은 이 힘 빠지는 놈은 원래 안 말라 죽으면은 이 작은 것부터 사이사이에 있는 것부터 계속 말라 죽어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오래된 밀식하고 오래된 청도나 다른 지역에 오래된 데 가보면은 밀식하고 한 10년 이상 된 가수원 가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 키 닿는 데까지는 결과지가 이렇게 다 말라 죽어버리고 위에만 다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결과지 되는 게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가 전정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걸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잘라놨더라도 여름 전쟁으로 득심을 계속 이렇게 계속 득심을 열어 나오면 또 득심하고 또 득심하고 하면은 요 좁은 공간 안에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열매는 또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해줄 것 같으면은 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결과지 다 주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나무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원래는 요만큼 저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원래는 요만큼 차이 나죠. 원래 똑같은 전정을 이런 식으로 이 나무 한 해 더 하고 저 나무 한 해 더 하면은 저 나무는 내년에도 밑에 있는 결과지가 다 살아있는데 이 나무는 한 3분의 1은 내년에 결과지 밑에 거는 이렇게 다 말라 죽어요. 이걸 되면 생산량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소하려면은 이게 이런 힘 있는 가지를 굵어서 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이라도 이제 제거를 해줘야 이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만약 이 지금 결과지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없잖아요. 큰 나무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원래 전정은 이제 전정하는 방법은 이걸 잘라내고 이 결과지를 뭐 이렇게 자르든지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굵은 통로가 여기서 바로 일로 이제 물이 들어가야 돼.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굵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안 굵어지게 하려면은 아까 제가 하듯이 나무한테는 조금 덜 좋아도 여기 눈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삭발을 시켜가지고 내리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굵어지진 않고 이제 완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게 지금 이거만큼 굵어져 버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나무가 잘라놨을 때 어떻게 굵어지는지 그거를 알아요. 지금 여기 전부 요것도 절단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굵어지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이거를 이렇게 솎아주고 이걸 다 이렇게 솎아줬더라면은 이게 안 굵어지고 안 굵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결과지를 전정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굵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거 두 개를 잘라내면은 여기 작은 눈 있잖아요. 여기에 내년에 꽃이 다 이제 분화가 되고 이거를 놔두게 되면은 요거는 다 이렇게 안에 다 말라 죽었잖아요. 한 해 지나면 눈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할 건지 이거를 이용할 건지 그거를 이제 주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상지를 센 가지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전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살리고 이걸 다 죽여요. 근데 그래 되면은 이제 순이 계속 도상지나 순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내 주인이 이제 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르고 이런 단과지를 놔두고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게 되면은 요것도 잘려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듬해 이런 숨은 눈 있잖아요. 이런데 여기 전부 이런 조그마한 꽃눈 단가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가지는 지금 이 나무가 원체 힘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굵어지진 않는 가지가 좀 나오는 선에서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옆에 나무 같은 나무를 이렇게 전정한다면은 내년 되면은 전부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완전히 단가지화 돼버립니다. 돼버리는데 이제 이 나무는 작년에 전정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과지 전정을 이렇게 밝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복잡하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결과지도 멀리 간다고 이거하고 닿는다고 해서 이렇게 자르면은 또 작은 것도 또 굵어져요. 굵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를 바에는 차라리 이걸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럼 이거 굵어지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무가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 잘라야 됩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결과지 하나만 해볼게요. 이 결과지를. 자, 마찬가지 여기 결과지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에 요 약한 거는 원래는 요거 몇 개만 죽었잖아요. 내년에는 다 죽어. 이것도 죽었고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죽고 원래 요거 남은 거라도 살리려면은 살리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 등에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자르든지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또 이렇게 돼요. 놔두려면 이렇게 놔둬야 되고 아니면은 없애야 되고 놔두려면은 이렇게 놔두고 적심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결과지 숫자가 옆에 이런 게 많으면은 이런 거는 아예 없애야 되고 아예 없애야 되고 많이 없으면은 이제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까 여기 같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똑같이 이런 것도 중간에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굵어져요. 근데 이렇게 여기 소금 전정이라고 해요. 소금 전정. 여기 있는 붙은 자리에 쏟아준다고 해서 소금 전정을 하면은 요 굵기 그대로 있고 요 끝에 내년에 한 10점 정도 더 나올 겁니다. 원래 한 60cm 살았잖아요. 내년에 그거밖에 안 나오고 요 착과를 시키면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한다면 요거까지 떼도 되고 요래 전정을 요런 식으로 하면은 요 조그마한 요 단거지 요런 거 이거 다 내년에 이런 식으로 다 살아가지고 내년에는 빽빽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장점이 뭔가 하면은 이 결과지하고 결과지 사이에 이런 도장지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사이 햇빛이 다 들어가요. 근데 이 별꽃 같은 이런 풀만 자라는 게 아니고 양지에서 자라는 뭐 엉겅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크로바 같은 거 그런 게 나무 밑에서 다 자랍니다.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 나무는 꽉 차고 나면은 밑에 이런 물처럼 된 풀밖에 안 자라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땅에 햇빛이 한 20-30% 이상 도달을 해야 복숭아에 정상적으로 이제 생육을 이제 열매가 굵어지도록 생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굵은 거는 제거를 해버리고 이거 없잖아요. 이거 다 죽어버리고 없잖아요. 이것도 곤란한데 눈이 나오겠나? 이게 한 해는 이 정도로 요 정도로만 고민하는데 한 해 더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하면은 이제 고민할 게 없어요. 여기 다 죽어버리고 요거 서너 개만 남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눈 안 나올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죽었네. 방법이 없다. 여기 눈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살리면은 요게 아예 잘라버리면은 이게 가지로 나옵니다. 요것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데 이제 놔두면 요게 내가 소금 전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여기 살아날까 말까 합니다. 여기 눈 하나 있는데 원래 지나면 다 말라지고 가지가 워낙 못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소금 전정 다 해가지고 놔두면은 눈이 겨우 살아날 수도 있고 이런 결과지 조금 긴 거 있잖아요. 이 1년생 때는 이거 다 잘라주면은 짧은 결과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살이 안 떴거든요. 결과지가 좀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숲에 저 나무처럼 저렇게 했더라면 지금 꽃눈이 엄청나게 충실할 건데 다 굵어져 버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도 하고 요거 잘라내고 그다음 위에 거 잘라내고 작년 쓰던 또 그대로 가져왔더니 잘 안 되네. 이런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결과지는 다 소금 선정하고. 근데 이게 이제 배운 대로 또 하시면은 이게 이제 강의 가다 보면 일지일과 다르라고 착과하라고 시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과지도 일지일과라 가지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다 착과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런 결과지 하나를 요거 하나로 보시면 돼요. 착과는 이제 이렇게 긴 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4개 정도 착과시키고 짧은 거는 1개, 2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결과지 숫자만 많으면은 평당 수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저런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점정해 놓으면 내년에 따는 양이 2배 차이 납니다. 이제 결과지가 많은 나무하고 저런 나무는 이 결과지 하나당 1개 내지 2개만 달아도 수량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다 말라 죽었기 때문에 여기 4개, 5개 달아도 저 나무 수량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끝도 마찬가지로 끝이 끝에 이게 저기도 그래놨네. 이제 주지 끝을 자르는 방법이 이게 여기 잘랐잖아요. 여기 자르니까 이게 양쪽으로 굵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그렇고 저 주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랐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한 6m, 6m 심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주지 양쪽 끝이 서로 맞닿을 때쯤 되면은 이게 끝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르고 나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결과지가 말라 죽어 올라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잘린 부분 두 군데 양쪽으로 힘이 갈라지면서 이 끝부분에 힘이 다 쏠려버립니다. 그러면 한 3년, 4년 지나면은 요 끝 밑으로는 결과지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 끝에만 열매가 있는 나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나 그러면은 절대 이렇게 막으면 안 되고 이제 원래 있던 가지 아까 제가 유목 선정하듯이 원래 있던 방향으로 그대로 놔도 돼. 이 반대편에 이 주지가 얘를 한번 잘라보시다. 나중에 잘라볼게요. 발로 사용하면 이해를 못하십니다. 예. 반대편의 주지가 이 나무 두 개 주지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맞닿으면은 이 주지는 이쪽으로 한 50cm만 돌리고 이 주지는 이쪽으로 한 50cm만 돌리면은 이 주지가 여기 우리 저희 집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주지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도 이 나무의 그늘이 별로 안 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폭이 한 60에서 80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주지를 10개, 12개 이렇게 해도 이 사이에 공간이 다 충분하게 넓게 공간이 다 생겨. 그리고 결과지도 여기서 나가는 결과지가 다 짧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지 사이에도 햇빛이 다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끝을 막아버리면은 여기가 퍼지고 이게 퍼지면은 나중에 이거 두 개가 맞닿아가지고 나무가 끝만 있는 나무가 돼버려요. 이제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은 항상 주지 끝은 자르지 말고 방향을 바꿔줘야 돼. 방향을. 안 그러면은 아예 없애가지고 새로 방향 다른 거를 받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잘라주면은 나무가 이제 3년 안에 다 망가져요. 이거를 이제 다시 주지를 만들려면은 이게 우산식 그거 유인대가 있으면은 유인대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끈으로 묶어주면 되거든. 이렇게 실자로 이 방향이 바뀐 거를 다시 일자로 당겨가지고 유인대 돼가지고 딱 묶어주면은 요걸 주지로 쓰면 돼. 주지 연장지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쪽에 연장 주지 연장대 안 되죠? 없죠? 됩니까? 자, 그럼 선생님 잠깐 자르시기 전에 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여기 잘라졌잖아요. 네. 일기라고 치고, 일기로 두고, 여기에 흰새는 옆치를 다 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지까지 거 선생님처럼. 이러면 낮추고, 이러면 이렇게, 여기 정도에서 놔두고, 이 정도 놔두고, 이러면 살려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어쩝니까?
이거 안 올리고. 올리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거죠. 예비지기 때문에. 아, 이걸 올린다고? 아니, 그 두 가지 상태에서 기준을 안 맞췄을 때 없을 아, 경우에 없을 경우에. 하지 예, 하에 예, 요거는 이제 예비지로 올라가는 거죠. 예. 예, 예. 이거는 예를 들어 달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이거 제거하고 여러분 힘쓰고 올라가게끔 하고 대신에 여러분 힘쓰는 가지 다 자르고 이게 다 달리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예, 예.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랬을 때는 이걸 어쩌냐고요. 주로 영양제로 좀 사용하면 어떠겠냐.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연장기로 결정이 되면은, 네. 이제 사용을 하면, 착각을 시키면 안 돼요. 여기 착각 안 되죠. 아니, 요거 말고. 여기다가도 주위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연장지, 여기 위치는 방향은 비슷하잖아요. 네. 여기 착각되면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고, 끈으로 다시 해가지고, 안 내려도 여기가. 이제 묶어놓고, 묶어놓고. 하면은 돼. 예, 예.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거 정도 해야 돼. 예. 안 묶고 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그거 하고, 이거 놔두려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하려던 탑이 있는데, 굳이 연장기가 결정되면은, 네. 위에 경쟁진이 없어야 돼요. 예. 이걸로 해가지고, 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눈 놔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눈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눈 놔두고 키우면 되는데, 결정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거 제거하고. 예, 이거 제거하고, 이거까지 제거하고, 이제, 안 묶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래 하면은, 벌써 이게 손해가 많잖아요. 네. 근데 아까 같이 묶어가지고 하면은, 이 연장지 길어 나가는 길이가 한 배 이상 더 자랍니다. 네. 돼가지고, 이게 상단부 이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거하고, 내려가 있는 이 상태에서 키우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아니고 여기 착과시켜도 이게 전체가 다 내려오거든요. 네.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근처에서 나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 예, 제일 가까운 거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은 뭐 여기 있는 이런 거나 이런 걸로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것도 괜찮아요. 예, 이것도 괜찮고, 안 자르고 유인대를 안 대고 한다면은 네.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네. 유인대를 된다면은, 했을 때는 예, 됐을 때는 완전히 아까 올리고, 했듯이 올리고. 이거 해가지고 대신에 이거 안 자르고 놓으면 이제 그랬을 때는 올렸을 때는 이거는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이걸 달아, 이게 열매를 착과를 안 자르고 여기를 절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열매를 착과를 시키면은, 여기에 착과를 시키면은 요건 좀 덜 자랍니다. 네. 덜 자라는 거는 감안하고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착과를 시키고 싶다면은, 아까처럼 이걸 다 잘라내고 착과를 시켜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고, 요거도 안 돼요. 네.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착과를 시켜야 되고. 끝은 아까 밑에 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에 거는 크게 생각 안 하고, 거기에 결과지 뜯은 것 중에 긴 것만 다 잘라내면은 내년에 다 단과지는 남아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예, 이런 식으로 요거 안 놔두면 생각, 공부단 여기 나올 것 같네요. 네.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걸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잘라버려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끈 묶인 밑에는 저 나무하고 완전 반대로 되고, 네. 끈 묶인 위에부터는 이제 저 나무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같은 모양이 되는 거, 내년부터는 다 열에 단가지만 남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식으로 전정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굵은 이제 가지지만은 옆에 붙어 있는 결과지는 전부 단가지만 남게 돼요. 네. 원래 안 되면은 내년에 한 해 더 하면은 완전히 자리 잡힙니다. 근데 이렇게 벌써 굵어져 버린 거 저런 건 힘들어요. 리콤에 따라서 지금 하sob선 단가지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가지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등에 더 먼저 나오고, 네, 이제 등에 있는 거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등에 있는 거 안 자르면은 이게 다 말라 죽거든요. 네. 잘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결과지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왜 이래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계속 이제 이런 부위에 도장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한 10년 가까이까지 굵어지질 않아요. 네.
계속 여기 안에서 이제 단가지가 해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무 전체 양분이 도장지로 안 빠지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열매밖에 없잖아요. 열매 상태로 다 집중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 수확하고도 이 결과지가 많으면은 양분이 다시 열매 수확하고 난 뒤에 도장지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 결과지하고 뿌리에 저장을 해요. 8, 9월 달에.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냐 하면은 나중에 이 도장지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껍질, 저장 양분이 어디 있냐면 이 껍질 안에 있거든요. 껍질이 이렇게 얇아요. 도장지는. 근데 저쪽 나무나 이렇게 한 2, 3년, 마지막에 아까 큰 나무, 그쪽에 가는 나무 보면은 이래 3, 4년씩 묵은 결과지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잘라보면은 껍질 벗겨보면은 한 3, 4년 지나면은 요거는 아까보다는 훨씬 두껍잖아요. 근데 저기 아까 참 먹었던 뒤쪽 밭 같은 경우에는 잘라보면은 심한 경우는 껍질하고 안에 나무하고 1대1입니다. 껍데기가 그만큼 두꺼워요. 그러면 저장 양분을 그만큼 많이 해놓으면은 익으면은 비료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적과할 때까지는 충분히 양분이 남아요. 이제 이거를 열매가 달려있을 때는 열매한테 양분을 다 보내고 나머지는 내년 농사 때문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나무가 되면은 그 뒤로는 도장지 가지 안 나오면서 계속 그 안에서 순환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하나 더 말씀. 예, 예. 이쪽으로. 자, 이거 제가 모지지 않습니까? 예, 예. 왜 첫과를 몇 개를 붙이면 어느 위치에다 붙여준 것이 좋은지. 예, 예. 그거 그거보다, 한번 설명해 그거보다 숨이 빠졌네. 그렇죠. 이제, 우리 보통, 일반 결과지는, 우선 이런 결과지는, 보면 중장과지 같은 경우는 끝에 3분의 1, 앞에 기부의 3분의 1 빼고 가운데 열매가 제일 좋다고 이제 보통 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1년생 가지. 이때는 똑같아요, 기준이.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단가지화 됐는 거. 단가지화 된 거는 위치 안 봐도 됩니다. 어디 달든지가, 어디다 붙여도 적과할 당시에 좋은 열매가 끝까지 가요. 그럼 지금 여기 꽃눈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다. 이 여기 말이죠. 붙여도-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고. 이게, 여기다 붙여도, 바로 기부에 꽃눈이 붙여도 열매가 이 끝에 붙은 거나 다 차이 없이 다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 길가지 안에서 양분이 균형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하는 게 보통 이제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주지 연장지라고 치면은 여기 벽면에 있는 배면, 예. 그거 무조건 못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연장지 바로 밑에 있는 벽면에 가지 아니면은 요런 꽃눈 요게 여기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듬해 농사 지을 때 한 개, 두 개씩만 착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좋아요, 그거. 그 나무가 이야기해 준다니까. 예. 밑에 건 안 돼요. 안 되는데 요 3년생 미만 가지의 벽면에 있는 결과지는 왜 좋은가 하면은 여기 충분히 양분이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내 밑에는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라 죽지만은 끝쪽에 벽면에 있는 가지는 충분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듬해 옆에 있는 가지보다 열매가 월등히 좋아요. 예, 좋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일부러 잘라낼 필요 없어요. 열매 생산하고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말라 죽어버려요. 그게 한 1년이나 2년은 수확을 하면 돼. 일부러 자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보면은 한두 개만 착화시켜보면 나무 성질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보면은 결과지 끝에 열매가 요 끝에 열매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저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처음에는 요 끝에 있는 꽃이 제일 먼저 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적구할 때 보면 여기 열매가 커요. 근데 달지 마라 하거든. 왜 달지 마라 하냐면은 적구할 때까지는 먼저 컸기 때문에 커 보이는데 여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전정을 해놓으면은 요 끝이 열매가 달렸을 때도 계속 햇빛을 봐요. 열매 주위에 있는 잎이 계속 양분을 만드는 잎이 주위에 이제 있어가지고 열매한테 양분을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가지가 이제 만약에 열매를 착과를 시켜가지고 굵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복숭아가 1차, 2차, 3차 비대를 하잖아요. 1차 적과할 때까지는 제일 굵어. 그 다음에 2차 비대는 비슷하게 따라가요. 3차 비대 때는 아예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 끝에 있는 게 여기 그늘에 들어가 버려요. 끝에 있는 그늘에 들어가 보기 때문에 요 주위에 이 복숭아한테 양분을 보내줘야 되는 잎이 햇빛을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못 키우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끝에 처음부터 아예 못 크는 게 아니고
중간까지 따라가요. 마지막에 못 크고 그냥 삐죽하게 그렇게 익어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햇빛을 못 보기 때문인데, 나무 전체 이런 모양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나무 전체 햇빛이 안 들어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무가 알아서 다 키워요. 근데 요 끝에 있는 게 숫기는 조금 늦어요. 크기는 다 키워내는데 숫기가 조금 한 며칠 늦게 큽니다. 이제 그것만 차이 나지, 다른 거는 크기는 위치 상관없이 달아주면 됩니다. 단과지화가 되고 나서 첫해 열을 때는 이제 끝에 양쪽은 달지 말고 가운데 달고, 한 해 더 지나서 이런 단과지화 되고 나서는 그 뒤로부터는 아무데나 굵은 놈, 뭐 베트남 애들 사람 붙여가 해도 큰 것만 놔두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 비슷하게 갑니다. 위치 이런 거 공부 안 시켜도 돼요. 고래 나무 상태가 고래되고 나면.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자꾸 제가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예. 여기 다 이렇게 결과지들이 다 이제 도태가 돼가 죽었어요. 모세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튼실한 이제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벌어져 있고 없고. 이 결과지들이 많이 있어야지 성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자, 이걸, 이렇게, 결과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이 가능한지, 이런 척과를 시켜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결과지화 시키려고 노력을 네. 이제 한때는 해봤는데, 네. 이제 그게, 제 판단은 무모한 짓이더라고요. 이걸 결과지화 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자리에, 공간에, 지금은 다 잘라버렸습니다만, 이런 공간에 이런 거를 주지화 시키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오히려. 이걸 주지화 시키는 게. 이 공간이 지금 1회 전증을 하면은,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 주지가 차지하는 공간이 양쪽으로 1m 밖에 안 되거든요. 이만큼 지금 한 2m 넘는 공간이 이쪽에 남잖아요. 남는데, 이거를 만약에 주지화 시킨다고 가정하면은, 안 그래도 그냥 이래 잘라놔도 이만큼 자라잖아요. 네. 자랐는데 이거를 진짜 키우겠다고 이렇게 놔두고 영혼을 키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만 전정을 해놔도 내년에 정상적으로 양만 쳐도 이게 크기가 3m 정도 빠져요. 요거 3m 정도 빠지고 난 뒤에 겨울 전정할 때 눕혀도 되고, 아니면은 옆에 결과지를 많은 거 그게 착과를 시키면 또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3m 같으면 저 끝하고 비슷해집니다. 이 공간이 금방 메워져요. 이런 가지를 살리는 시간에 요거 하나 살리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저쪽 공간 나는 데마다 처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무는 어린 나무기 때문에 이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못 하는데, 여기 1년만 더 자라면은 요 정도까지만 나가면은 여기서 양쪽에 하나씩만 받으면은 이 나무 전체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가지 저런 거 살리는 것보다는 효율이 10배 이상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도상지가 이거는 계속 나오지만은 이거는 안 나와요.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가는 만큼 이 위에 공간에 어디든지 간에 계속 주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책에는 이 주지 굵기에 3분의 1 이하 되는 거 2년 3년차 후부터 해가지고 약간 배면의 가지를 부주지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나무가 정상적으로 따는데 6년 7년 걸려요. 근데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보면은 3년 차면은 이런 방법으로 6년 차 따는 만큼 땁니다. 수확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틀에 박혀가지고 오래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 자연류도 있고 뭐 수영은 많은데, 이제 단점을 제 나름대로 이제 보완한 게 뭐냐 하면, 자연류도 아까 마찬가지로 끝을 막은 것처럼 하단부가 없어요. 전부 상단부밖에 없어요. 계속 무전정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 거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작업하기가 어렵겠죠. 위에만 다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이 가지나 이런 편차가 생기는데, 이거는 결과지는 자연류 결과지하고 똑같은데, 결과지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나무 뽑아낼 때까지 계속 살아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러고 이제 뭐가 또 다른가 하면은, 복숭아 나무는 모든 나무, 다른 나무들은, 다른 식물들은 자손을 퍼뜨리는 게 일정 나이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부피 성장을 했을 때 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나무도 사과도 그렇고 늙을수록 수세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과일 품질이 좋아져요. 당도가 올라가고 속에 내용물이 충실해지는데, 유일하게 복숭아만 나이가 들수록 당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시험장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저 맞은 대화도 했었는데 한 45년생 될 때까지 내가 복숭아 나무를 한 10나무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 나무는 이렇게 밑에 그 퉁치가 아예 아름들이 됐는데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이 주지를 다 갱신을 해봤어요. 아예 요것만 놔두고 다 새로 받았어요. 그 40년 넘은 나무도 새로 받으니까 1년에 3, 4m씩 자라요. 그래 한 10몇 개씩 뽑으니까 이게 복숭아 나무가 요 정도 수령만 돼도 이거 절단해 보면은 가운데 한 3분의 1, 4분의 1은 빨갛게 네. 물간부가 이게 네. 죽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양숙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약 치다가 밸브 막아버리면은 줄이 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물이 원활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6, 7년 정도 되면은 잘라보면은 반 이상이 죽었어요. 속에. 이 핵가류가 이제 그런 특성인데 자두나 이런 건 좀 덜한데 복숭아가 리벨이 심해요. 근데 이걸 잘라버리고 이 주지를 새로 사용하면은 이 안에는 통로가 다 살아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지 갱신을 하는 이유가 일소가 되든지 말든지 이건 그냥 써먹고 한 10년 가차이 되면은 계속 이런 새로운 주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주지에 달리는 열매는 당도가 나와요. 10년이 넘어도. 근데 이 나무는 10년이 넘으면은 물관이 다 막혀가지고 정상 생육이 안 돼. 당도가 열매는 생산했는데 당도를 땡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체를 해보니까 알은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뭐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지상부하고 지하부 쉽게 말하면 TRU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맞출 수 있는 가장 비법.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추진해 놔뒀어요. 중간에 잘 만들어 놨어. 예. 과연 이게 이제 지하부하고 지상부 판단은 제가 도장지가 많이 튀어나오냐, 힘센 가지들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이 이제 비배 관리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예, 토양 조건도 네, 있고. 토양 조건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비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는지. 제일 이제 쉬운 거는 겨울에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근데 제일 쉬운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소금 전쟁이거든요. 네. 이렇게 자르고 네. 붙는 자리에 쏟아내는 거 이걸 소금 전쟁이라 하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를 절단 전쟁이라고 하고 이런 가지 있으면은 이렇게 자르는 게 절단 전쟁. 이런 이제 가지가 붙어 있는 자리에 잘라내는 게 소금 전쟁. 소금 전쟁하고 절단 전쟁하고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절단 전쟁 했는 거는 했을 때 이듬해 나무 자라는 거하고 반반에 소금 전쟁, 예, 소금 전쟁 했을 때 나무 자라는 거하고 좀 과장하면 10배 차이 납니다. 네. 소금 전쟁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금 전쟁을 하되 이런 굵은 가지 나가는 양이 적으면은 이제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는 잡혀요. 근데 아까 저런 나무는 1년에 잡힙니다. 1년이면은 내년에 순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조금 센 나무도 이런 전쟁을 해가지고 새 주지를 좀 받아가면서 하면은 3년이면은 이제 굵은 도장지가 요 정도 이제 적심을 안 했을 경우에 굵은 도장지가 요 정도 나오는 나무가 돼요. 근데 그 굵은 도장지가 요 정도 나오면 결과지는 거의 뭐 한 10cm 미만으로 다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됐다고 하는 거고 그런 나무가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된 나무하고 수세가 쇠약해진 나무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은 수세가 안정이 된 나무는 이런 결과지 여러 가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수세가 쇠약한 가지는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3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이 나무에 만약에 요거 잘라 놓은 건 내년에 착과를 안 시키면 이게 얼마나 자랄까요? 순나방 안 먹으면 3m, 5m 자라요. 4m 한, 그러죠. 예, 예. 3, 4m 이상이 가까우니까, 예. 기부에. 나무 전체 순이 하나도 안 네, 빠지는데 이런 결과지를 잘라놨을 때 1m 이상만 빠지면은 수세가 안정이 된 거예요. 시작한 게 아니고 나무가 힘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열매한테만 보낼 수 있도록 나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이제 이거 여러 군데 잘라놨는데도 이게 순이 안 빠진다 그러면은 땅에 그 안정이 그 됐다. 뿌리에 숨을 못 쉬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조건이 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이제 수세가 뭐 유리나방이 먹었거나 해가지고 수세가 쇠약한 상태지고 이게 결과지가 전부 단가지가 다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잘라 놓으면 이래서 한 2, 3m 빠진다.
그러면은 3m 자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세가 안정이 돼. 가장 이상적인 모든 과수 농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수세가 안정이 된 거예요. 이 근처에 딸기도 남원인가 딸기 많이 하잖아요. 예. 딸기도 딱 보면은 딸기밭에 전문가들 딱 들어가면요 문 딱 열고 딱 보면은 이 집 딸기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금방 알아요. 잎경 길이 키가 어느 정도인지 한 20cm 전후 딱 돼가지고 똑같으면은 거기는 무조건 딸기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 길어가지고 잎이 크다 그러면 거기는 전부 화방이 구멍구멍 나가지고 안 나와요. 그게 이제 모든 게 이게 영양 생장하고 생식 생장 이게 바란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모든 식물은 그래 이제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를 이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잘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그 양분을 전부 열매로 보낼 수 있도록 맞춰주면 나무를 그래 맞춰주면은 나무는 몇 번째부터 할 일만 하더라고. 여가부에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아, 저거 한 가지만 해볼까요? 그래. 이제 저기 할까요? 이 나무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옐로잖아요. 옐로 크면은 이 끈을 지금 같은 텐션으로 다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묶으면은 내년에 이거 더 굵어집니다. 더 굵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느슨한 제가 얼마나 그렇죠. 예. 잠깐만요. 저희 집에 가보면은 저도 이제 사과 농사하고 다 짓다 보니까 손이 이제 제때 나무 유인을 못 해가지고 보면은 경봉 같은 경우에 하나가 막 어마어마하게 굵어져 가지고 하늘 높게 올라가는 게 처음에 못 따면 계속 그렇게 돼요. 끈 해놔도 그거를 끈을 느슨하게 매가지고 지금 한 3년 4년 차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다 내려왔어요. 그때 이거만큼 완전히 내려왔지만은 이제 분지각은 완전히 내려왔는데 겨울에 뭐 친구나 누구 왔을 때 이거를 옆에 나무에 당기려고 끈을 묶어가지고 아무리 당겨도 안 내려와요. 못 잡겠더라고요. 너무 굵어가지고. 그랬던 나무가 이제 이게 열매가 달렸을 때는 여름에 나무가 물러지잖아요. 열매가 달렸을 때는 이게 차츰차츰 내려와요. 한 4m, 5m 되던 게 지금 다 내려와가지고 한 4분의 3은 손 닿을 때 다 딸 수 있을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 게 끝만 이게 나중에 이게 분지각이 안 찢어질 정도로 끝만 느슨하게 매놓으면 이게 착화가 됐을 때 완전히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끈을 매놨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텐션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결과지도 옆에 있는 가지하고 이거하고 결과지를 이제 같이 놔두면은 이게 힘이 이게 더 좋아지잖아요. 이게 안 그래도 좋은데 그러니까 대수 쓰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결과지 같은 경우에는 저거보다는 이게 결과지를 더 많이 놔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봄에 적과할 때도 저 수지에 100개 가는 것 같으면 여기는 150개 달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달아야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정정하는 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항상 밑에서부터 정정하면은 처음 농사 저도 그래서 책에서 볼 때 하고 완전히 다른 게 처음에 손에 익을 때까지는 머리에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수확하고 가을 이제 점점 시작할 때 과손에 가면은 처음에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될지 멍해요. 근데 이제 하루나 이틀 하다 보면 이제 손에 익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 익어가지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 되긴 한데 처음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전정하는 순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가야 되는 거 있죠. 톱질하는 거. 나가야 되는 주지. 톱질만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정을 이 가지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해내려가면은 전정하기 아주 쉬워요. 그냥 쭉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끝에도 마찬가지로 순나방 세 번 먹었잖아요. 이제 안 먹으면 가지가 이쁜 가지가 되는데 이제 먹고 나면은 이 옆에 있는 결과지가 다 굵어지잖아요. 굵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거를 해야 옆에 이제 괜찮은 결과지가 또 나오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다가 물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요럴 때 작년에 여기 잘라놓은 게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네. 요거는 여름에 적심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요거를 다 잘라줌으로 인해서 남은 요런 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거지가 다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부위에서 이제 변성할 때 금에 있는 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결과지를 많이 놔두기 위해서 요 결과지 아직 살아있잖아요. 저쪽 나무 같은 게 다 말라 죽었거든요. 다 살아있어요. 요 간격이 이제 한 5cm, 10cm도 안 되지 다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결과지를 이제 이런 부주지죠. 결과 모지 부주지 그 정도 되는, 그래도 결과 모지 정도 되겠죠. 이런 거를 자, 이렇게 하면은 수확은 할 수는 있어요. 수확은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래 잘라가지고 따먹는 것보다는 이게 덜 죽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얘들이 힘을 제대로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요게 여기 한 3년차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거는 정리를 예, 정리를 해주면은 원래는 손해가 좀 나겠죠. 예. 이제 배 있는 데 거는 조금 따먹어도 되는데 여기는 너무 굵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이렇게 다 길어 나와요. 다 길어 나오면 이 공간은 내년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이런 단가지가 계속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저도 못하는데 이제 적심이 필요한 게 이런 가지의 적심이 필요한 겁니다. 요 밑으로는 다 단가지가 되잖아요. 요거 때문에 굵어지는 거예요. 요게 요거를 이제 적심을 한두 번 해줘가지고 요 정도로 안 굵어지게 만들 수 있으면은 이 결과지가 진짜 이상적인 결과지가 되거든요. 딱 필요한 게 여기 이제 적심이 필요한데 저도 이걸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굵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지에서 여기 오는 통로가 얘가 좀 크잖아요. 이쪽이 양분을 아무래도 많이 당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벌써 이제 조건이 얘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착과수를 같이 하면은 이쪽에 열매가 훨씬 굵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과할 때 여기 2개 달는다 그러면 여기 3개 달아야 되고, 여기 3개면 여기 4개. 그렇게 달아야 크기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름에 여기 적심을 해줬다. 그러면 거기가 굵기가 요놈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적과할 때 그냥 똑같이 쭉 밀어가지고 적과 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결과지 안에서도 요거는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살려야 될 거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안 나온 것도 나오게 하고 하려면은 2년차까지는 결과지 소금 전등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소금 전등 딱 해주면은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여름에 때 보면은 이게 원래는 30cm 자랐잖아요. 내년엔 요만큼 자랍니다. 그 더 자랄 것도 없어요. 그냥 요 상태로 계속 열매만 요 안에서 계속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아까 저기 이제 좀 딱 하면 저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벽면에 있는 이런 따줘도 되고 그게 잘라줘도 되고 안 잘라줘도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또 오래되면은 여기 자꾸 요를 자르다 보면은 이거 다 잘라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꽃눈이 하나도 없는 나대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찍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데께 한 1, 2년 요렇게 자르고 나면은 벽면에 요런 눈이 터져가지고 요런 결과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걸 항상 살려야 됩니다. 이런 예비지 전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벽면에 있는 요런 거 나오는 거를 잇눈 놔두고 항상 요래 예비지 전정을, 여기도 잇눈이잖아요. 요래 예비지 전정을 해놓으면 요런 게 벽면에 있는 거는 다시 도장을 안 해요. 이런 건 잘라내야 되지만 요런 거는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 7년 8년 됐을 때 이걸로 갱신하면 됩니다. 결과지를. 그래서 꼭 저는 아직 갱신 거의 안 하는데, 갱신해야 될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저 주지 끝에 자르듯이 요 밑에 눈 한두 개 놔두고 요렇게 잘라버리면은 요렇게
눈 한두 개 놔두면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걸로 또 갱신하면 되고, 그 안에서 안 멀어지는 안에서 결과지를 돌려야 돼요. 자꾸 멀어지게 되면은 자꾸 평당 수량이 계속 떨어져요. 그 안에서 계속 돌리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만 쭉 내려오면은 이게 수태는 이런 잔가위질 할 때 많아지지만은 한 3년, 4년차 전전하고 나면 밭에 가보면은 전전할 게 거의 없어요. 나무가 완전히 잡히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하면은 이 조지는 끝나요. 그리고 이 조지가 아까 말씀드린 힘이 세기 때문에 저쪽보다는 착과를 더 시켜야 돼요. 한 50% 정도 더 시켜야 여기 이제 가지가 착과를 더 시켜야 힘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가지가 가늘고 이쁘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또 세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밑에 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말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만 처음에 톱질 한번 싹 해주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해주고 저기도 여기도 한가지고 이런 거만 톱질 한번 싹 해주고, 그래서 이제 끝에서 전쟁을 싹 해내려면은 아직까지는 밑에 결과지가 살아있으니까 이건 다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저쪽 나무하고는 완전히 한 2, 3년 지나면 완전 반대의 나무가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잘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라 들어가면 썰어지면 저희 테러스 형성이 되게 헷갈리니까 조금 더 밑으로 자르면 좋죠. 이게 좀 이렇게 파고들어갈 거 아니에요, 썩으면서. 예, 예. 그랬을 때 약간의 그 뭐라 그러지? 도심 페스트 네. 자르면 되잖아요. 유목 때는 상처 부위에 네. 도심 페스트 발라주면은 발라주고. 네. 발라주면은 저는 한 3, 4년까지는 발라줬는데, 발라줘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데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이 자리를 계속 써먹을 게 아니잖아요. 네. 수지도 새로 받을 거거든. 네.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이. 예, 의미가 처음에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에 불안병도 저기 붙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바르고 했는데, 수지를 갱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런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더라고. 저래 상처가 있으면은 이 나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열매가 더 좋아져요. 오히려. 다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근데 뭐 사과는 젓갈 여기다 실려. 여기다 달려. 그렇죠. 예, 전부 단가지 이런 데 두 가지 다 달려. 요게 여기 달면 있잖아요. 꼭지 짧은 품종들 유명 같은 거. 유명, 예. 요즘도 뭐 하여튼 그런 품종 몇 가지 새로 개발한 만생종들을 많이 있던데, 요 자리에 붙으면은 요 가지하고 꼭지하고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고. 복숭아가 꼭지 속 들어가면서 어깨가 살이 찌잖아요. 어깨가 살이 찌면서 이 가지를 밀어버려요. 밀어내요. 그러면 꼭지가 속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낙과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이게 살이 이렇게 쪄도 꼭 이 단가지가 꼭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꼭 열매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지를 살이 밀어내지를 않아요. 그래가 낙과가 이렇게 농사 지어보면 언제 제일 덕을 보냐 하면은, 원래같이 건조해가 다른 사람 다 돈 벌 때는 그만큼밖에 못 벌어요. 근데 작년같이 다 망하잖아요. 혼자 돈 벌어요. 2년 3년치 3년 4년치 벌어요. 다 망할 때는. 열기가 산 것보다 열기가 더 나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단과지가 되면은 단과지 안에서는 여기 다나 여기 다나 착과 위치는 제가 착과 시켜 보니까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착화 시키더라도 이게 한 가지 5cm, 10cm 미만으로 커질 거야 아마. 자라주죠. 예. 그럼 조생종이나 양생종이나 같은 저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하는데 이제 이게 농사 짓는 판매처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선장을 만들어 가지고, 남원에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공선장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은 전부 공선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해 가지고 한 군데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마트에 하는데 거기는 아주 굵은 것도 필요 없고 작은 것도 안 받고 가운데 거 12개부터 18개까지만 받거든요, 4kg. 그래만 가니까 그 안에서 수량이 많은 게 가장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극조생종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굵게 키울 필요가 없는 거고, 공반장 출하하시는 분들은 예거하고 중과하고 소과하고
차이가 가격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특히 극소생종은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장가지, 아까 사모님 질문하셨듯이 이 중장가지 위주로 놔두고 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장가지도 끝을 다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대가를 만드는데, 이게 단점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대가는 돼요. 그런데 착각 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숫자가 많이, 평당 수량이 많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달면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극소생종은 안 그래도 해칼이 많아요. 씹어지는 게 많은데, 이 가지에, 힘 좋은 가지에 착각 수량을 적게 하면은 가나만 백도나 이런 거 1100번 같은 거 있잖아요. 하면은 한 7, 80%씩 다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화에 관을 키우는 대신에 상품되는 비율이 떨어져요. 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해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매인들이나 이제 판매처에서도 씨가 벌어진 걸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해주는 분위기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나아요. 근데 나머지 품종들은 굵게 키워가지고 반은 해칼이라서 못 쓰게 되면은 몇 개 돈 만원 받을 거 5만원 받아봐야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이거보다 못하다는 거죠. 돈은 관은 키울 수 있어요. 관은 키울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착과량을 적게 해가지고 과를 키우면은, 열매를 적게 달고 과를 키우면 이거는 해칼은 그만큼 안 나와요. 과는 키우는 대신에. 그리고 이제 도장지에 달리는 열매하고 여기에 달리는 열매하고 과일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이제 과일 안에 이게 질소 함량이 있는데, 탄절비라 그러는데, 이 처음에는 열매가 이렇게 길어졌다가 나중에 요 옆에 열매 옆으로 살이 찌거든요. 3차 비대가면은 살이 찌는데, 이 도장지는 원래 질소 함량이 높은 가지를 가지고 질소 이용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 안에 보통 보면은 요즘에는 독일수론에도 역분석기가 다 들어와 있어가 과일도 안에 함량 분석 다 해주고, 파리도 역분석기 넣으면은 질소 함량 분석이 다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보내가지고 시기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수확기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이파리 안에도 질소 함량이 떨어져요. 그래야 이제 잎이 약간 연해지면서 이제 동화양분을 많이 생산하고 이런 조건이 되는데, 하물며 열매 안에는 더 떨어지거든요. 열매 안에는 질소가 완전히 빠지고 이제 탄수화물로 완전히 채워져야 당도가 차는데, 도장지에 달리는 열매는 질소화물이 완전히 안 빠져요. 이제 그래가지고 끝까지 질소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크기는 큰데 이래 조금 긴 모양이 돼요. 긴 모양으로 익어요. 근데 이런 단과지 열매를 달아보면은 꼭지가 쏙 들어가면서 어깨가 높고 이래 빵빵한 편원형이라 그러는데 빵빵한 열매가 됩니다. 중매인들이 안 먹어보고 알아요. 열이 빵빵한 열매가 당도, 경도가 더 나온다는 거를 오래 했는 중매인들은 눈으로 봐도 다 압니다. 비축한 거 안 좋아해요. 사과는 긴 게 좋아요. 아니, 요 이대로 하면 입이 없잖아요. 예? 없어, 입이 별로 없어. 과일 안 넣으면 강화도 작용을 나중에 해야지. 이파리 나오고 와서 확인하는 거십시오. 아, 입이 충분히 나옵니다. 아니, 열매를 맺으면은 충분히 나오고요. 충분히 많이 나오지. 그리고 잎 크기가 도장지에 나온 잎은 호박잎 같이 크거든요. 넓고 크고. 여기 나온 잎은 이게 자리 잡히면 잎이 작아요. 조그만한데 이게 작고 두꺼운 잎에서 만드는 양분이 같은 면적에서 2배를 만들어요. 넓고 큰 잎에서 만드는 양분보다 작고 두꺼운 잎에서 같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고 두꺼운 잎이 효율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세균병이나 무슨 병충해 감염도 훨씬 덜 돼요. 작고 두껍기 때문에. 사람도 단단한 사람이 감기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마찬가지. 보면 가지를 더 많이 놔두면, 잎을 많이 놔두면 광합성 장애라고 더 큰다고. 그러니까 그 잎이 네. 복숭아가 굵어지는데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건 없으니까 내가 그런 거. 없어 보이는데 많아요. 처음에 다 그렇게 질문해.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가지가 안 보입니다. 이거 다 나오면. 그래요. 예. 가지가 안 보이도록 잎이 나오는데 요 가지만 안 보이도록 이렇게 나와요. 작기 때문에. 근데 요 사이에 햇빛이 다 들어가요. 여기만 다 감쌉니다. 나도 다 잘라버려. 요게 잎이 여기 한 장 나오잖아요. 보통 여기 잎이 한 장 붙었던 자리잖아요. 요거는 요 안에서 잎이 여러 장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전정 잘못해가 여기서 여기까지 눈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면은 이제 모자랄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 아니고는 잎소는 충분합니다. 네.
근데 그 적은 눈에다가 복숭아를 어떻게 달아? 적은 눈에 잘 달립니다. 얘를 큰거 달려요. 여기 큰 거 달려요. 이게 그 정도가 지금 달아준다고? 지금 보면은요, 이게 이파리도 방금 질문했다시피 잎도 없다 그랬잖아요. 꽃도 없어 보이거든요. 나중에 개화됐을 때 한번 와보십시오. 개화됐을 때 와보면은 다른 일반 나무보다 일반 보통 전정했는 분보다 이 나무가 꽃이 월등히 많습니다. 꽃이 훨씬 많아요. 전부 꽃밖에, 요래 한 3년 전정하면 꽃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줄기가 사이에 전체 나무를 봤을 때 줄기와 줄기 사이의 나무들이 편식이 안 되는데. 저는 나갔어도 요거 이거 사이 거리가 한 1.5만 정도 되면 돼요. 잘라버리고 가까운 밑에는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평행한 거리에서 1.5만 되면 양쪽 공간이 충분히 사람 들어가서 수확할 정도까지 돼요. 근데 잘라버리고 웬미를 다 넣어. 위로도 인대는 착과를 하나 더 해. 위에 힘이 좋기 때문에 쌍남보에는 착과를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냥 착과할 때는 이렇게 돌려져 있다가 착과할 때는 이런 모양이 돼요. 나중에 수확할 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수확하고 나서 나중에 9월달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한잔하셨네. 네.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아무 아니 그래서 하던 문제가 없어요. 이런 데를 전지를 한다면은 요거는 좀 우리 선생님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요 가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가깝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데는 한 1, 2년, 몇 년 수확하고 난 뒤에는 유리한 쪽. 요 주지가 햇빛을 더 받는 조건이 유리하잖아요. 이쪽에는 햇빛을 잘 받으니까. 요게 유리하면은 요쪽 결과지만 몇 개 정리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밑에 거를 땀 수확하고 요거는 여기까지 포기해버리고. 저 정도는 뒤에 해버리는 예. 예, 요거야. 아니 저 중간에 아, 저거야? 아, 저거는 예, 잘라내고 벌써 이게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내도 됩니다. 예, 예.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2번 지주 Y자형 자식 사이거든요. 예, 그걸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이거 많이 했어요. 저도 네, 심지어로 네. 그렇게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이 늦어져요. 여기 다지주로 한 것보다 훨씬 늦어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걸 갖다 스님처럼 이제 그 도량지를 이용해서 또 빼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창기 복숭아 기술센터에 이제 복숭아 아카데미나 네. 강의하러 다니신 분들이 다 그렇게 그거예요, 가르쳤거든. 예. 그러니까 전국이 다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나는 바빠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었어. 그냥 내 농사만 짓고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누가 유튜브를 조금 찍게 돼가지고 하여튼 지금 조금 강의하러 다니는데 이제 먼저 그렇게 강의하러 다녔었던 분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네. 그런 형식이 대등교에서도 많이 좀 대단 하여튼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모든 거 제가 같고. 생각하기는 모든 수행의 이제 장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보완하시는 거 네,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이 방법이 옳다고 그걸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본인한테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걸 하는 거고 이제 그 방법이 좋으면 그걸 하는 거고 8m 좋아가지고 굳이 8m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드는 분들은 본인이 무조건 이제 열매가 좀 길어도 좋으니까 대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8m 하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도가 우선이거든요. 당도가 우선이고 수량이 우선이죠. 당도하고 수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최선이고 이제 거의 본인이 추구하는데 맞추면 돼요. 비가 아무리 와도 보통 8m 같은 경우는 8m 같은 경우에는 비가 2, 3일 오면 당도만 떨어지거든요. 네. 일주일 와버리면 나무 열매 하나도 없어요. 다 나빠내었다. 다 밀어내버려요. TR율이 2대1 이상 되거든요. 그래 그러죠. 다 밀어내가지고 이제 8m도 견학이 많이 오니까 이제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의 개충이로 그러네요. 가라고 없애버린다. 근데 이래 해놓으면은 비가 열흘 보름 와도 당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고 그 다음에 낙과가 진짜 현저히 적어요. 한 10분의 1도 낙과가 안 됩니다. 일단 수확은 할 수가 있어요. 비가 와도. 그만큼 입수가 있기 때문에 엽수가 분산시킬 확보됐고 수 있는 분산은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산작용이 네. 나가고 물이나 뭐나 아무리 밑에서 당겨도 네. 밑에 수량만큼 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밀어내는 거죠. 근데 공간이 없으면은 열매를 밀어내버려요. 열매를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이제 몇 년간 농사 뭐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지어야지
원래 다 같이 벌 때 같이 벌고 안 될 때는 조금 더 벌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날씨 좋을 때는 벌고 비가 뭐 날씨 안 좋을 때는 같이 못 벌고 이러면은 이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걱정이 돼서 네, 뒤로 대면에 이런 가지가 있으면은 네. SS나 뭐 약칠 때 네. 혹시라도 여기 이파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데 약이 우리가 지금 고민이 예. 탄저가 제일 걱정이라서 예. 탄저형 전지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그냥 다 비내고 양가로 약 잘 맞게 약이 SS기로 갔을 때 약이 빠짐없이 다 갈 수 있는 약을 제일 많이 막는 게 도장지입니다. 아니, 물론 도장지는 우리가 다 비내니까 예, 예. 답이 그러니까 되니까 적심을 막 해가지고 비례- 도장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네. 아까 제가 이게 병이 탄저는 어디에 생기냐 그러면은 약이 안 들어가는 자리에 하나가 생겨서 그게 옆으로 전염되는 거거든요. 전염되는 건데 이게 이제 탄저균이나 뭐 불편함 다 마찬가지로 일단 포자가 날라 나오잖아요. 날라 나와가지고 열매에 딱 붙었을 때 수분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요. 근데 비가 계속 올 때는 할 수 없는데 이제 날씨가 장마 때라도 비가 왔다가 해가 조금 나왔다가 비가 왔다 해가 조금 나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이 사이사이에 햇빛이 들어가거든요. 햇빛이 들어간다는 거는 바람도 들어가요. 바람도 되고 비가 그치면 열매가 바로 말라버려요. 똑같은 조건일 때 잎도 두껍기 때문에 세균병도 덜하지만은 이 통기나 햇빛 조건이 좋기 때문에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 감염률 자체도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주로 생기는 게 탄저병이 어디에 붙냐 그러면은 SS기가 만약 이 주지에 있다. SS기가 이쪽으로 방향으로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쪽 안 맞아. 이 주지에 약이 맞잖아요. 그죠. 약이 맞으면 요 등에 적심해가지고 만드는 요런 결과지. 여기에 달린 열매. 요런 데 보면은 거의 탄저가 붙어 있어요. 탄저 심한 애. 요런 데 보면 어떻게 됐냐면 고추 탄저병 같이 폭탄처럼 붙어 있어요. 네. 근데 요 하나가 이 근처 한 몇 메다 안에 열매를 다 감염시키거든요. 근데 이 가지 자체를 저는 안 두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없고 1차 감염원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 햇빛이나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발생률 자체가 현저히 차이가 나요. 똑같이 약을 쳤을 때 병 발생률 자체가 현저히 차이나. 그리고 이제 방제에 있어서도 SS기가 방제를 해보면은 열매가 여기 붙어 있다 그죠?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약이 여기서 때리거든요. 이렇게 때리면은 약 지나가고 난 자리에 저쪽이 안 치고 이쪽에만 지나갔을 때 지나가고 난 자리에 아무리 천천히 지나가도 여기 3분의 2 정도밖에 약이 안 묻어요. 등에는 약이 하나도 안 묻어요. 그죠. 이 등에는 약이 어디서 와야 되냐 그러면은 안대고랑에서 지나가는 약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기 위한 과수원 조건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탄저병이 발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자연형으로 할 때 예. 일로 지나가고 저기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다 맞는다고 보고 맞는다고 안 보고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 예, 상은 예, 저는 뭐 지그재그로 바둑판처럼 치니까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 배면에 있으면은 당장 보기에도 이렇게 갈 때 이 파리들이 많아가지고 위로 못 올라가서 차단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실제로 살펴보면은 작년에 탄저 좀 심했고 그 전에 해도 심했잖아요. 근데 저희 가수원이 탄저가 제일 적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선생님 어떻게 치시냐고요? SS기로 치는데 그냥 2단 저속으로 RPM 한 2000 초반대 그렇게 그냥 살포합니다. 다른 약은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방 위주로 살포를 하거든요. 뭐 아주 뭐 비싼 약들은 아예 살포 자체를 안 해요. 이제 싸고 좀 예방 위주로 칠 수 있는 그런 약 위주로 치는데 기간도 한 달에 2번 칩니다. 보름 간격으로. 한 달에 2번만 쳐요. 그렇게 치는데도 이제 세균병도 청도에서 제일 적고 병은 확실히 장담하는데 우리 집이 제일 적습니다. 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그게 이제 약이 안 맞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데 이 열매는 보름에 한 번씩 약을 먹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쳐도 이게 300 요리 계산하면 돼요. 꽉 찼는 과수원에 300에서 350평에 500리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약 500리터 있잖아요. SS기 한 통이 500리터짜리가 보통이잖아요. 그 한 차를 살포했을 때 300에서 350평에 적과 전에는
좀 적게 쳐도 됩니다. 적과 이후부터는 많이 쳐도 400평, 한 350평 정도의 500리터가 들어가면은 병이 안 생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아무리 독하게 치고 지그재그로 치고 해도 안 맞는 자리는 절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자리를 예방할 때 가능하면 우리는 이 배면을 다 비준다. 저도 이거 배면에는 없애라 그랬잖아요. 끝에만 놔두고. 밑에는 양쪽 날개만 있지 가운데는 없애야 됩니다. 끝에만 네. 배면에 있지. 네, 끝에는. 여기다 달아두세요. 이번에 끝에는. 끝에도 배면에 요런 짧은 가지 달아야지. 긴 건 달 필요 없고요. 속에는 저희가 손다 가보지만은 가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결과지만 있지 가운데는 없어요. 전부 요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햇빛이 다 들어가 공기가 다 통하도록 그렇게 돼요. 근데 병은 세균도 마찬가지고 양을 많이 살펴야 돼요. 독하게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21마리짜리를 20마리 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러면 비싼 약을 지역에 보면은 뭐 시판하시는 분 중에 제일 비싼 거 작년에 탄저 대일침할 때 제일 비싼 거 3가지를 주니까 살균제만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중에 결국 하나도 못 땄어요. 다 썩어버리고. 약을 많이 치고 비싼 거 치고 좋은 거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을 많이 쳐야 돼요. 물 양을 많이 쳐야 예방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치면은 기간도 멀어져도 약이 들어요. 원래 보호살균제는 10일에서 15일 가거든요. 이제 그 정확하게 약만 골고루 묻도록 친다면은 그 기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사과도 그렇게 치고 복숭아도 그렇게 칩니다. 아마 한 3,000평 정도 되면은 SS기로 몇 차 정도? 작게 칠 때 8차, 많이 치면 10차. 330평. 1000짜리, 500짜리. 500짜리. 네. 나는 근데 그게 한 달에 3번, 일주일에 치면 한 달에 4번이잖아요. 한 달에 2번 치죠. 그러면 통수가 비슷해지잖아요. 네, 그 대신에 약이 맞도록 치는 거예요. 한 3,000리터 치거든요. 많이 전체 들어가는 거 6차네. 치는데 예, 1000짜리. 예, 예. 6차 치면 많이 적은 겁니다. 3,000에 6차도 적다. 예. 1000짜리 6차. 아니 500짜리 6차. 그리고 500짜리 6차면 많이 예를 적죠. 들어서 1000이니까 예. 1000짜리 세 3개도 차입니다. 적다. 예. 3차도 적다. 세차도 적은 게 아니고 세차는 많이 적은 겁니다. 많이 적다. 예, 많이 적은 겁니다. 1000짜리 3차면 6차 아닙니까? 예, 예. 1000짜리. 500으로 치면 예. 3,000평에 6차도 적다. 6차는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착색 초기 모든 품종이 한 20일 전부터 색이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절대적으로 많이 쳐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병이 감염이 2차 감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도가 그때는 높아지니까요. 그때부터는 3,000평에 10차 쳐야 됩니다. 10차. 5,000리터. 5,000리터 쳐야 됩니다. 5,000리터 쳐가지고 농사 잘 되면은 그게 훨씬 덕이죠. 전착제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일반 카보 전착제가 한 병에 그거 1000리터짜리거든요. 한 마리 10cc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돼. 너도 배우라고. 예. 선생님이랑 전쟁하신 게 등에 있는 거 일소. 예. 일소는 어떻게 임박이 되냐? 지금 일소가 고상기 있던 상황에서 싹 쳐버리면 일소가 금방 일시에 돼버리는데 저희처럼 항상 일에 햇빛에 노출돼 있으면 일소가 잘 안 돼요. 될 때쯤 되면 언제 되냐 그러면 한 8, 9년 넘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벌써 주지 갱신할 때거든요. 시간 때구나. 네. 5년 미만에는 이래 키우면 죽었다 깨도 갱신 일소가 안 되고, 안 되고, 6, 7년 차 되면은 이렇게 후분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일소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근데 한 8, 9년 되면은 이제 벌써 옆에 갱신할 주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 잘라버리고 그냥 갱신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길거증 비슷하게 이제 이게 나무 깔끔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게 등에다가 수성 페인트 있잖아요. 발라보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수성 페인트 한번 싹 발라놓으면은 5년은 아무 일 없습니다. 네, 아무 일 없어요. 그 걱정되는 밭에는. 예? 수량이 많을수록 끝나고 네. 좁은 날이 그게 끝나고. 상단부에 위에 등에 있는 껍질이 많이 두꺼워져요. 우리가 백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집에 있다가 해수를 사러 가면은
빨갛게 익어버리잖아요. 타버리잖아요. 근데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1년 내내 땡볕에 다니니까 그냥 까마니까 안 타거든요. 그런 원리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항상 노출돼 있으면은 햇빛에 견디는 힘이 훨씬 같은 조건에서는 일소가 덜 돼요. 덜 되고 이제 완전히 일소대가 못 쓸 정도 되면 한 10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지가 갱신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너도 배우려고 왔지? 승목 가지만 잠깐 보고 좀 끝내준 정도.